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네, 신나게 화요일 아침을 시작했는데 해외는 좋았고 한국은 그저 그랬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 이 해외에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맞죠? 네, 중국. 네. 중국. 네, 뭐 차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중국. 네. How about 중국? 예, 오늘 중국 시장은 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러세요? 네. 중국어 시키실까봐 좀 떨었고요. 네. 오늘 중국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중국 계량기 관시유입니다. 네, 소개도 안 하고. 네.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네. 이름 물어보시면 오늘 많이 좋았죠? 예, 오늘 좋았고요. 상해종합지수 1.93%, 이걸 심천성분 지수가 더 올랐습니다. 2.25%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네, 엄청 좋았네요. 왜 이랬을까요?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는 좀 줄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5천억 정도 순매수해준 부분도 있고요. 사실 아침에 RP가 14조 원 만기가 있었는데 인민은행이 9조 원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 일종의 테이퍼링이네. 네. 그래서 금리도 약간 반등을 했지만 시장 시작하고 나서는 전혀 이에 대한 좀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았고요. 찾아보니까 어제 장 마감하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4분기 금융정책 이행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일종의 그 미국의 FOMC 의세로가 비슷한 건가 보죠? 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를 참조하면은 코로나 충격에 대응해 온건하고 안정적인 금융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로 주고 실제로 뺏었네. RP는 14조에서 9조밖에 안 줬으니까 14조 받고 9조 줬으니까 얼마 안 줬는데 말로는 우리는 항상 너희들한테 줄 거야 이러고 안 좋네.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좋아졌네. 그렇습니다. 말에 좀 더 크게 반응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도 확진자도 어제 한 명만 나왔고 그것도 외곽 지역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은행이랑 부동산, 인프라 이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만 좀 조정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고 특히 전기차랑 태양광, 풍력, 반도체 이런 정책 섹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성장성 정책 섹터.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춘절연휴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회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조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레포트 준비한 내용도 이 중국 양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2021년 중국 전인대 프리뷰라는 내용의 레포트를 발간을 했고요. 중국이 양회를 3월 4일날 시작을 하지만 이건 전체 양회고요. 중국이 총 31개의 성이 있는데 각 지역의 그 성에서는 이미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양회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베스트에서는 요 내용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스러운 정리를 해주셨는데 내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은 52개 주가 있고 중국은 31개의 성이 있다. 그 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면 욕먹지. 개념은 그렇지만 굉장히 거의 나라죠, 나라.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가보면 뭐 어디 조그만 데 가보니까 인구 얼마예요? 했더니 3천만이요? 막 이래버리던데. 그러니까 14억 인구라. 네네. 31개 성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주와 비슷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쌍순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내수 확대를 통해서 성장률을 방어하겠다. 라고 나왔는데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들어왔던 반도체나 신재생 이런 것들이긴 한데 요번에는 R&D 투자를 전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더 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는 게 이제 진짜 생존 전략 많이 짜네. 이제 미국에서 계속 목을 쪼아도 우린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생존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도가 약간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수 확대도 해외 소비를 내수화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요. 방법은 시내 면세점이나 국제 소비센터라는 거를 각 성마다 많이 설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면세점 같은 거네? 국내 면세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시스템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1시간 내에 도시 생활권으로 땅이 넓은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농촌을 도시로 바꾸는 이런 신형 도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중국도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대를 낮춰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내수를 키우겠다라고 이제 요번에 천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중국의 내수가 커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었는데 네. 중국 요번에 이거 까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다 내수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다 만드는 내수 정도만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가 좀 과도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을 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걸 당장의 소비로 써버리지 않고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에 올인한다. 이거를 더 많이 이제 강조를 했다는 점에서는 네. 예,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희들이 얘기해 드리는 거는 저희 개인들 의견이고 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다 일종의 다이제스트죠. 우리가 소화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런 영역이고 저희의 소속사와는 이렇게 그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우리 소속사도 아니잖아. 근데 자꾸 소속사로 하니까 연예인 된 느낌이 좀 들어. 춤을 춰야 될 것 같아. 벌써 그러시면 춤을. 네. 하여튼 저희 소속사하고는 상관없고 저희들 개인 의견이고 각도기 TV는 독자적인 채널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매수매도 의견 추천 드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 기업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링더스 다이 CATL입니다. 이거 저기 뭐야 한자도 혹시 아세요? 얘네들이 그 이름이 몇 개가 되더라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3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국한테는 CATL로 읽히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링더스 다이.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영어 같다. 링더스 다이. 링더스 다이. 뭐 이렇게 읽어야 돼. 그지? 예, 네. 그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링더스 다이 CATL 이제 413위안으로 원화 기준으로 7만 원 정도. 네. 100주 단위로 사기 때문에 700만 원 소요되지만 선후광통으로는 살 수 없는 창업판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잠깐. 혹시 그거 아세요? 맞아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냥 한 주 단위로 하잖아. 가격이 조금씩 뭐 50원 단위냐, 10원 단위냐, 100원 단위냐, 1000원 단위냐 이게 틀린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는 주 단위야, 주 단위. 어떤 거는 1000주 이상 사야 되고 어떤 거는 100주 이상 사야 되고 어떤 거는 뭐 500주 이상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주가 묶여 있어요. 그 중국 본토를 선후광통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모든 종목 매수는 100주가 이제 최소 단위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귀주모태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주당 400만 원이 육박하기 때문에 그걸 100주를 사야 돼? 예, 최소 단위가 4천만 원을 사셔야지 귀주모태주를 계좌에 담으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인데? 그러니까 주당 가격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예, 그렇습니다. 40만 원, 4천만 원? 네. 한 주에 4천이에요. 뭐 이런 개념이네, 거의. 그렇습니다. 한 덩어리가? 네, 맞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1000주 단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종목들마다 차이는 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회사,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BYD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전기차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5년까지 연간 500만 대를 판매하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많지만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점 시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그 신천의 창업판에 상장이 되었고 현재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기준으로는 28%. 그래가지고 LG 화학과 1, 2위를 지금 다투는 상황이고 3위는 파나소닉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내수만 있지만 지금 독일에 공장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오픈이 되면은 2023년부터는 테슬라나 그 유럽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에도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현대차하고도 계약을 했어요. 예, 최근에 기사가 나왔고요. 아이오닉 7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게 애플카로 읽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LFP를 애플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LFP에 정통한 회사고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는 NCM에 대한 매출이 좀 더 많긴 하지만 LFP 같은 경우는 CTP 이제 셀투팩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갖고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에도 지금 현재 납품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셀투팩 하면 모르고 그냥 셀을 그냥 알맹이를 큰 팩 하나로만 담겠다 하는 게 셀투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 회사 시가총액 163조 원이고요. 그 매출이 8.6조 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1.1조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는 PER은 한 18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100배네. 예. 웬만하면 이익 대비 웬만하면 100배 언더면 싸다는 느낌 들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10배래 100배.
한국이 엄청 싼 것 같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중국하고 하다 보면 한국 주식 사는 게 너무 쉬워질 것 같아요. 너무 싼데? 뭐, 퍼 10배밖에 안 해? 거저잖아? 막 이러면서, 야, 이거 눈높이 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프리미엄을 받는 종목들이 많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화학업체,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가 뭐 SDI라든가 파나소닉에 비하면 그나마 다른 회사보다는 현재 주가가 이해가 되는, 영어로 reasonable한 좀 그런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3조고에 LG화학이 얼마죠? LG화학이 한 70조 원 정도 그러니까 뭐 2배 물론 그 점유율 1위는 지금 LG화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반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른 주식에 비해서 돼지고기 우리는 퍼 10배 못 받잖아요. 그 여기 네. 뭐 100배씩 받고 그러는데 어제도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홍보식품도 그랬고요. 네네. 예, 오늘도 우리 권시윤님과 증시계량기님과 함께 중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봤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이번 설날에는 저 중국 특집들이 계속 나갑니다. 한국에서 중국 관련 넘버원 1인자 전병서 교수님, 그리고 중국인으로서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는 안유아 교수님도 저희 각도기 TV의 새로운 패널로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증시계량기 권시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같이 인사드리죠? 네. 안녕.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다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로 가는 각입니다. 네. 하여튼 좋다고 하면 떨어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시장이. 그런 사실은 시장을 못 맞춰도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제가 오늘 시장을 아웃퍼폼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과가 뭐 썩 좋진 않았지만, 시장을 못 맞힌 건 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어쩜 이렇게 못 맞추지? 지금이 좀 실적이 많이 나온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예상과 다르게 좀 많이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좀 종종 보이고 그런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시장 환경에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 아무래도 개인들 예수금도 좀 빠지고 네. 너무 1월 달에 세게 달렸어. 거기에 대한 혹폭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한국만 좀 독특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했고 코스닥은 네. 0.3%.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개인들은 오늘 좀 조용히 숨지긴 하루였는데요. 코스피에서 460억, 코스닥에서 600억 매수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200억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100억 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1600억 매수, 코스닥은 5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기관의 의견을 네.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논란이 많은데 너무 결정론적으로 딱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뭐가 된다고 해도 그게 정말 천지개벽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지금은 뭐 워낙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들이 많고 아직 확정이 되려면 또 기간이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생산, 2024년 시제품, 25년 본격 생산인데 해봐야 10만 대에서 40만 대 사이니까 첫 해에 40만 대 못할 것 같고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투자은행 웨드부시에 따르면요, 애플이 상반기 중에 파트너를 공식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약 3에서 6개월 내에 파트너를 발표할 확률이 85% 이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이 전기차 시장 진출의 최적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현대차와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 네. 현대차의 eGMP 전기차 플랫폼이 애플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이다. 네. 그리고 만약 현대차와 안 된다면 폭스바겐이 유력한 대안이다라고 네. 언급을 했고요. 저의 의견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폭스바겐의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MEB 이것도 새로운 자율주행차 모델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디자인 프레임워크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CNN은 조금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오히려 애플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애플이 기술을 공유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폭스콘 같은 하청업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하고요. 브랜드 없어지고. 네, 한 독일은행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애플이라면 자사상품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갖길 원할 것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하청 제조업체가 필요하지 진정한 파트너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CNN은 이제 파트너 후보로 보통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플랫폼이 없는 기업하고도 파트너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뭐 현대차 외에도 혼다, 닛산 그리고 PSA와 FCA가 그 합병을 했던 스텔란티스 그리고 네. BMW까지 합병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브랜드나 통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마그나 같은 하청 제조업체와 손잡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네. 네. 예. 예. 이 정도면 얘기한 거면 그냥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랑 거의 동의어 아닌가요? 네. 뭐 이거저거 다. 야, 스텔란티스하고 어떻게, 이거는 분석도 아니야. 기자 정신이 없어.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네. 아유, 정말 한심합니다. 진짜. 예. 네. 오늘 CNN도 별거 없는 거야. 그쵸. 모르면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죠. 네, 한 독일은행의 이제 의견을 이제 보도를 한 거거든요, CNN은. 네. 그래서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독일 의견이 바본가? 독일은행의 애널리스트 의견입니다. 독일 네. 의견 애널리스트가 바보구나. 그러면 네. 근데 또 깜짝 놀라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야,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이번 설날에 나갈 김필수 교수와 스텔란티스를 몰랐어 제가 사실은. 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얘기를 했고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오히려 저는 거기서도 이제 언급을 했고 저도 그런 동감이 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지금 이런 전기차 플랫폼과 자율주행 플랫폼이 오게 되면 벤츠나 BMW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회사 하나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지금 이제 애플을 너무 이렇게 대단한 회사지 사실은. 나라보다 더 크잖아. 한 회사가 사이즈가 나라보다 더 크니 우리나라 시가총액하고 같은 회사 아닙니까? 예, 전체 한국 거래소 코스닥 시가총액과 그 회사 하나하고 같은 그 정도의 대단한 회사이긴 한데 걔네도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물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사람 다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그쵸. 용납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자동차 회사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쉽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그래도 애플은 자기 주장을 하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싶겠지. 그쵸. 하청 업체까지도 모두 통제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브랜드 정말 다 주고 하청 업체로 전락하게 될 경우 자동차 업체는 일정 수준의 마진은 받지만 자기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골 때리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완전 독자 생존으로 간다? 그것도 또 안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붙는 이 상황들이 한 2030년 가면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을 도태시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결합 못하는 애들은 다 망할 수도 있다. 라고도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애플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김필수 교수님 말은 뭐냐면, 애플이 만들면 뒤에서 다 따라간다. 이제 삼성차, LG차 다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없는 회사하고 합종 연행을 한다? 애플이? 마그나? 좀 모르는 소리야. 그에다가 스틸란티스? 아이고, 진짜 뭐, 이거 너무 참나. 애플 무섭네요. 참 그 스마트폰 업계에서도 정말 막강한 경쟁을 갖고 있는데 네. 자동차 업계까지 애플이 만약에 다 먹는다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못 먹을 거예요. 비싸서 못 먹어. 1억 네. 정도 하면 어떻게 사? 아무리 좋아. 자동차 가격이요? 그렇지. 그래 나중에 낮아져서 5천만 원 한다고 해도 살 수 있는 영역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건 조금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왜 스틸란티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얘네 어디에 합병했어요? 뿌조, 시트로엥, 피아트, 크라이슬러잖아요. 네. 이 조합을 가지고 무슨 아니야. 아닙니다. 얘네는 그냥 작은 차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김필수 교수님하고 신랄하게 얘기했어. 난 이해가 안 돼. 그분도 이해가 안 돼. 서로 이해가 안 돼. 얘네가 왜 합쳤는지. 네, 이해가 안 돼. 그 글로벌 이제 3위 업체가 그러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무슨 시너지지? 비용 절감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블룸버그에서 반도체 부족의 여파가 자동차에서 이제 휴대폰과 네. 콘솔 게임기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GM이나 이제 포드 같은 업체들은 이미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 공장까지 이제 가동 중단을 시켰었죠. 예. 네, 근데 애플도 최근에 부품 부족 때문에 하이엔드급 일부 아이폰 판매가 제한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콘솔 게임기를 만드는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이유로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중국 값이 더 비쌉니다. 네. 중국 값이 더 비싸요. 네. 저기도 그렇다면 그 엔비디아의 GPU? 그 뭐죠? R360, R300 시리즈 이것도 중국 가격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그 컴퓨터 사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주변만 봐도. 네. 네. 저마저도 지금 6년 만인가 노트북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 IT 기기 수요가 회복하면서 이제 심화가 됐긴 했는데 이제 사재기 움직임이 더 이 상황을 가중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예, 화웨이 등의 이제 중국 업체가 칩 재고를 많이 늘렸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중국의 컴퓨터용 반도체 수입이 전년 대비 14%나 증가한 3,8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어디까지 이 반도체 부족 여파가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집 네. 밖으로 나오고 나서도 상당 기간 유지되겠지? 야, 그럼 올해 중반까지는 일단 무조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공급 확대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 이 베트남 공장 OLED 증설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다음 달부터 설비 확충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6개월이면 장비 세팅을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이퐁 OLED 공장이 7억 5천만 달러 규모이고요. 증설 목적은 현재 애플에 공급 중인 POLED 물량을 늘리기 위함이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 신모델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POLED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이제 유리 기판이 아니라 플라스틱 기판으로 만든 OLED 제품을 POLED라고 합니다. 네. 네, LG 디스플레이는 작년에 이제 1,800만 대가량 POLED 패널을 애플에 공급을 했고요. 네. 올해는 애플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5억 대에서 2.7억 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이 물량 확대가 기대가 돼서 증설을 하는 거겠죠. 네, 올해 LG 디스플레이는 이 POLED 사업에서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추정한 수치를 소개해드리면 POLED 사업부가 2021년도에 매출은 4조 8천억, 영업이익은 1,1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2021년도 예상 사업별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LCD가 아직은 굉장히 큽니다. 네. 17조 5천억 원이고요. OLED TV가 6.3조 원, POLED가 4.8조 원입니다. 네. 아직 매출 비중이 LCD가 훨씬 큽니다. 아, 규모가 네. 그 OLED 시장은 전반적으로 해서 3%인가 4%밖에 안 돼요. 전체 네, TV 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도 보험 대리점 영업을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예, 단순화된 소액 변액 상품부터 진출이 가능하고요. 플랫폼 기반의 상품 비교나 판매 서비스는 이제 보험회사의 온라인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춘다고 하고 네. 이 보험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예,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순기능도 있고요. 다만 이제 플랫폼의 특성상 이제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율 체계는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를 통해서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 그리고 온라인 시장 독점화는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플랫폼 업체들이 뭐 토스나 이제 네이버 뭐 마찬가지인데 보험 회사들의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이용해봤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네. 보험을 더 이상 들 게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미 이쯤 나이 되면 여기저기서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네. 이 친구 저 친구 막 하다 보면은 보험이 너무 많아. 네. 그렇군요. 과다 보험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덴마크에서 인공 섬을 만든다고 합니다. 해상풍력발전소를 인공 섬에다가 만든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하는 게 사실 핵심이죠. 네. 이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다가 섬을 지어서 다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BBC는 최초의 에너지 섬이 북해에 만들어질 거라고 보도를 최근에 했고요. 네. 이는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고 34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3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네, 축구장의 18개 면적의 이 섬은 이제 바다 곳곳에 떠 있는 200개의 해상풍력 터빈의 허브 역할을 하고요. 300만 가구에 공급할 전력 3기가와트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공섬에서 생산되는 이 전기는 덴마크만 쓰는 게 아니고요. 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이웃 나라에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덴마크는 85년도에 탈원전을 선언을 한 이후에 풍력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육지에서 하다가 그다음 해안가에서 하다가 이제는 인공 섬에서까지 네.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재생으로 거의 완전한 그 에너지 독립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너무 빨리 진행하죠.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더 그 전기가 더 나오면은 이제 물론 그걸로 이제 전기차 같은 걸 타면 전기 수요가 폭발하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소 경제로 가야 되고 뭐 이럴 거긴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는 전기차 늘어나는 거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다 쓰여지겠네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시젠에서 9년 동안 이제 매출을 부풀린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동안 시젠은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을 했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적발을 했고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그다음에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조치를 의결을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원 정도거든요, 시젠이. 코스닥 5위 기업인데 이에 비해 과징금 규모는 5억 원 이상으로 예상이 돼서 그리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늘 한 2.8% 정도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젠은 2011년도에서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대리점으로 반출했고 이를 매출로 과대 계상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남양유업이라는 업체에서 대리점에 좀 주문은 받은 거 이상으로 물건을 주고 그거를 매출로 먼저 인식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비슷한 문제 같습니다. 네, 1년 내에 조기성한 청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보통 1년 이내니까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한 것도 지적을 했고요. 네. 기술적 실현 가능성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비만 자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쓴 비용을 원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네. 이 요건을 해당하지 못한 비용도 자산으로 처리. 개발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창 17년, 18년도인가요? 그때 뭐 셀트리온과 더불어 이제 바이오 기업 업계 전반에 이게 네. 만연한 행태였는데 네. 이거에 좀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이 바이오 업종 회계 문제가 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젠에서는 얘기하기로는 전문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네. 19년 3분기에 이미 모든 사항을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미 뭐 끝난 이슈입니다. 네, 네, 네. 예. 회계업계에서는요, 이 국내 바이오 산업이 막대한 R&D 비용이 필요한데 반면에 단기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계 부정에 노출되기 쉽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회계 부정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사 시즌이 다가옵니다. 네. 감사 보고서가 이제 3월 달에 나오는데요. 네, 네, 나오죠. 항상 이때쯤 되면 조심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거래 정지,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 이슈가 항상 나오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해줬습니다. 네. 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 폐지 기업 134개 중에 결산 관련 상장 폐지 기업이 약 32%를 차지한다고 했고 이게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각 투자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 요건에 해당이 될 만한지 아닌지를 미리 좀 감안을 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네, 네이버에 쉽게 검색하면 나오는 항목이라서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을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요건과 상장 폐지 요건이 다릅니다. 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별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이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1년 후에도 봤는데 또 영업 손실이 났다. 그럼 4번 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런 요건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꼭 보유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팽팽하게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은 비슷했습니다만 떨어진 종목들은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반도체 주식마저도 막판에 늘려내셔서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황당하네요. 네, 다 제 탓입니다. 제 탓. 자, 앞으로 아침마다 장 떨어진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제 탓이니 제가 끌어안고 갈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그러려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파란 넥타인데도 장이 아무것도 안 통해. 아무것도 안 통하는 장인가 봐요. 마력이 있어. 올라간다고만 하면 뭐 묻은 게 안 통해. 네. 이렇게 편한 장에조차도 이렇게 안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작은 파동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작은 파동까지 어떻게 다 대응을 하면서 갑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잔파도는 그냥 죽이고 가시고 큰 파도만 가자. 이런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